저는 트리니티 왜 왔냐고요? 음, 안 궁금하시다고요? 근데 사실 유학을 물어보는 후배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그래서 형은 왜 갔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학교를 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저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학교를 정했는지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저 이런 사람이에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제 개인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런 컨텐츠로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왜 트리니티에 왔을까요? 혹시나 앞에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신학자들 많이 나왔고요. 배출했고 그리고 현재도 유명한 교수님들이 꽤 있고 한 학교에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이고 구체적으로는 THM 조직신학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뭐 컨텍스트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MDiv는 목회학 석사는 한국에서 총신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목회학 석사 졸업을 하고 사역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유학 준비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안수 받자마자 그 해 나왔고요. 어,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온 지는 2년째 됐고 네 번째 학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트리니티에 왔느냐? 또 2년 전, 한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학을 왜 결심하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학교를 왜 선택했느냐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원래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신학에서 이제 뭐 교리 같은 걸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독특했는데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 지금 신대원 1학년 분들이라든지 신학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뭔 소린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성경 해석학은 보통 성경신학에서 다루잖아요. 성서신학이라도 부르는 비블리컬 시얼러지 쪽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구약 디파트먼트나 신약 디파트먼트에서 주로 다루고 대부분의 경우에 신약 디파트먼트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경성 구약과 신약을 함께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신약으로 지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신약을 찾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신약 디파트먼트에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조직신학에서 해석학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현재 성경신학에서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엄청난 자료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거든요. 텍스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때 고대 근동이 어땠었고 그 중간기가 어땠고 실제 신약 사도들이 사역할 때 어땠고 그리고 그 이후엔 어땠고부터까지 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어마어마한 양의 학술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 저도 너무 도움을 많이 얻고 있고 근데 과연 성경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내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가? 마치 내가 아무런 뭐랄까요? 좀 낙관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약점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 텍스트에서 그냥 이 문장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 원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울 수 과연 있는가? 라는 좀 질문을 신대원 때 많이 하게 됐었어요.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이제 책들이 주로 케빈 베누저를 위시해서 신학적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권위자들의 책들을 조금씩 이제 뭐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성경신학에서 하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단어를 볼 것인가, 어떻게 그걸 문장에서 볼 것인가, 어떻게 컨텍스트를 볼 것인가, 어떻게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볼 것인가, 역사적인 문맥을 볼 것인가, 이제 그런 관심보다는 어떻게 텍스트에서 신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어떻게 신학적 눈으로 텍스트를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더 저는 흥미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조직신학 하고 싶다 이러면은 신대원에서 배우게 되는 뭐 인간론, 신론, 뭐 기독론, 교회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과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하고 싶었던 분과는 신학 서론인 거예요. 조직신학 두꺼운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신학 서론, 프롤레고메나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프롤레고메나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 디파트먼트로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제가 좀 총신교단 목사잖아요. 총신교단 목사인데 사실상 성경신학, 그 조직신학을 해외 유수 대학에서 나와서 조직신학을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가르치기란 어렵지 않겠냐라는 주변의 우려와 제 개인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이제 교단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있고, 저도 뭐 교단을 떠나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내 날개만 펼치면 됐지 뭐 교단이나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학교 조직신학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뭐 칼빈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해석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잘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학적 해석학이 상당히 그래도 뜨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논문 쓰겠습니다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길은 역사신학을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신학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인물, 내가 공부하고 싶은 특정 인물을 골라서 그 사람의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학을 나는 배우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해석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학적 원리를 내가 좀 파헤쳐 보겠다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역사신학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전하죠. 왜냐하면 역사신학은 객관적으로 옵저버로서 역사에 있는 인물들과 철학 사상들과 신학 사상들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과 이런 걸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은 그렇다라고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써도 돼요. 심지어 그게 사실이면, 그게 그 사람의 체계에 써있고 그게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내 논지에 중요한 어떤 이렇게 포션을 차지한다면 그런 말 당연히 논문에 써도 상관이 없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역사신학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역사신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을 하려고 여러 학교들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 역사신학 위해서 학교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지원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다 세큘러 유니버시티에 지원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기 신대원을 이제 세미너리라고 하잖아요. 그 세미너리에서 다른 이제 대학을 지칭할 때, 보통 일반 대학들을 지칭할 때 저희가 세큘러 유니버시티라는 표현을 써요. 세속 대학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신대원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신대원 아니고 일반 대학 안에 신학과가 있는 그런 데를 주로 찾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좀 높은 수준의 학문적인 어떤 어치브먼트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업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교수님들과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이제 일반 종합대학으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조직신학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회사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포함이 되는 게 사실 펀딩이에요. 돈이에요, 돈. 신대원은 진짜 돈이 없어요, 여러분. 신대원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돈이 잘 없고, 그래서 돈이 빵빵한, 펀딩이 빵빵한 그 세큘러 유니버시티에 가야, 일반 대학에 가야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장기적으로 보고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석사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석사로 나와야 되는데 석사 학위를 신대원에서 하면 일반 대학 박사 과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경험담으로. 정말 정말 뛰어난 분들의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젊은 학자들 분들 중에서 너무 이렇게 석사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들, 준비가 잘 돼 있으셨던 분들도 석사를 이제 신대원을 나오시면, 칼빈이나 웨스터민스터 이런 데를 나오시면 박사 과정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박사 진학을 그런데 못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세큘러 유니버시티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세큘러 유니버시티에만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안 됐어요. 원하는 학교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했었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영어 점수가 좀 모자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만들고 한 해 더 해보자 해서 이제 좀 용단을 내리고 한 해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한 해 더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첫 해에 붙어놨던 학교에 부탁해서, 이것도 팁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탁해서 이제 입학을 좀 미뤄달라고 1년. 합격 통지는 받았으니까 1년 미뤄달라고 하면, 원래는 학교 행정 그 폴리시상 안 되는데, 규정상 안 되는데 교수님이 재량껏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니까 팁을 알고 계시고 교수님들한테 메일 보내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안전빵으로 학교 하나 남겨놓고 이제 그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듬해에 그 학교도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래서 일단 그 학교 실패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걸어놨던 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을 갈 것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 걸어놨던 학교가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도 펀딩이 진짜 안 좋아요. 영국도 그 어, 돈이 진짜 없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가 돈이 없다기보다 그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원래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건데 교수님한테, 원래 나라에서 영국에서 그 학교를 지원을 국가에서 많이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펀딩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가 학교 입장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에서 그걸 이제 리트리브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 펀딩을 이렇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를 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제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학교들이. 그래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라 자기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근데 계속해서 그 장학금을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처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그냥 쓸 생각에도 없었던 세미너리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트리니티가 일단, 원래 생각은 살짝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리니티가 일단 눈에 탁 들어왔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던 케빈 베누조 교수님이 사실은 거기에 계시고,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사실상 거기서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의 학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향이었어요. 첫 번째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베누조 교수님이 계셨고, 그분의 영향력이 큰 학교였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였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주의권에 속해 있는 학교이고, 세 번째로는 펀딩은 비록 없겠지만 그래도 그 디파트먼트에서 추구하는 바가, 디파트먼트를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학교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이 디파트먼트가 떨어져 있고, 조직신학이랑 역사신학, 그러니까 교회사, 시스테매틱 시얼러지랑 철치 스토리가 디파트먼트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저기 트리니티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 베누조 교수님의 역량이 아닌가 싶은데 비블리컬이랑 시스테매틱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사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성경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모든 교수님이 그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 전체 분위기로서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좀 풍겨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아주 급하게 저기 지원서를 써가지고 필요한 거 다 쓰고 이렇게 추천 부탁드리고 해가지고 다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버무러져 있죠. 이렇게 제가 오고 싶었던, 이렇게 뭐랄까요, 의지적이고 저의 개인적인 정말 이 학교에 오고 싶다,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 분명히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학교 오고 싶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뭐 펀딩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아카데믹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좀 이렇게 세큘러 유니버시티에 가고 싶었던 욕심이 사실은 컸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피치 못한 상황과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버무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학교에 지금 2019년이죠. 2017년 가을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첫 학기부터 케빈 베누조 교수님 수업 들었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얘기가 많이 길었네요. 짧게 1분 안에, 그럼 지금은 어떠냐? 만족하고 있습니다. 펀딩 여전히 힘들어요. 펀딩 없어요. 펀딩 없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펀딩 없고, 그런 부분 좀 힘듭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마음에 들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비블리컬 스터디스와 시스테매틱 시올로지랑 같이 붙어 있는 디파트먼트의 분위기, 개설되는 수업, 그리고 케빈 베누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누조 교수님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베누조 교수님의 인상에 대해서도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지는 박사를 지원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이 얘기도 다음에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원을 했는데, 박사 지원을 했는데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트리니티고 하나는 또 다른 학교예요. 근데 다른 학교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제 트리니티 합격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불합격에 고배를 마시게 될지, 감사하게 합격을 하게 될지, 합격하고 나도 또다시 이제 긴 박사 과정의 펀딩이 문제가 되겠죠. 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석사 유학 준비에 대해서 짧게 왜 이 학교, 왜 트리니티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저의 신학적인 흥미가 작용했던 부분, 그리고 피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작용했던 부분, 그리고 세큘러 유니버시티와 세미너리 간의 갈등, 그 안에서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뭐 그런 이유들을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교회에 강의가 있어서, 주중에 맡은 강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섬기러 왔는데, 이놈의 시카고는 눈이 정말 눈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성도분들이 다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강입니다. 휴강하고 혼자서 교회 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이셨길 바라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황이었습니다.